아침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창문 밖은 조용했고 골목에는 사람 그림자도 거의 없었다. 나는 신발을 신은 채로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외투도 입었고 가방도 옆에 놓여 있었지만 왜인지 바로 일어설 수가 없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바로 껐다. 켜봐야 볼 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계를 한 번 봤고 조금 뒤에 또 한 번 봤다. 시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어제도 갔고 그제도 갔으니까 하루쯤은 그냥 버텨도 되지 않을까? 이 방 안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신발을 벗지 않았다. 벗는 순간 정말 안 나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신고 있었다. 그게 나름의 버티는 방법이었다. 배가 슬슬 신호를 보냈다. 아프다기보다는 가볍게 하지만 분명하게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나는 짧게 숨을 내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을 열기 전에도 잠깐 멈췄다. 손잡이를 잡고 한 번 더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반지하 계단을 올라오는 동안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이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건 늘 어딘가에 들키는 기분이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텐데도 괜히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봤다.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나는 외투깃을 세우고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넣었다. 무료급식소까지는 걸어서 15분.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였다.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딱 좋은 거리였다. 평소보다 일부러 골목을 하나 더 돌아갔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고 싶었기 때문이다. 괜히 발걸음을 늦추고 괜히 멈춰서서 닫힌 가게 간판을 한 번 더 봤다. 길 위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갈 곳이 분명해 보였다. 나는 그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괜히 눈이 마주칠까봐 시선은 늘 바닥 근처에 두었다. 급식소가 가까워질수록 걸음은 더 느려졌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싫었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언제나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이미 몇 사람이 와 있었다. 줄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했지만 어쨌든 줄이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묘한 간격이 있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말소리는 거의 없었고 기침 소리만 가끔 들렸다. 나는 줄의 중간쯤에 섰다. 늘 서던 자리였다. 이제는 몸이 기억하는 위치였다. 앞사람의 등, 뒷사람의 기척. 딱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 줄에 서 있으면 괜히 내 몸을 점검하게 된다. 손이 너무 거칠지는 않은지, 신발이 너무 낡아 보이지는 않는지, 아무도 보지 않을 텐데, 괜히 신경이 쓰였다. 문 안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따뜻한 국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배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했다.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또렷해졌다.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말없이 서 있었다.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한 번 스쳤고 조금 뒤에 또 한 번 스쳤다. 그때 앞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줄이 살짝 흔들렸다. 고개를 들자 허름한 노인이 보였다. 낡은 코트, 다른 신발,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 노인은 줄 안에 잘 서 있지 못했다. 누가 밀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아주 조금씩 옆으로 움직였다. 그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노인은 어느새 줄 바깥에 서 있었다. 노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줄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하지만 틈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그쪽을 봤다. 자꾸 눈에 들어왔다. 그때 봉사자가 말했다. 어르신, 줄 서셔야 돼요. 노인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다. 아, 네. 죄송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말하지 않으면 편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도 입이 먼저 열렸다. 여기요. 제 뒤에 서세요. 주변 시선이 잠깐 느껴졌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노인은 놀란 얼굴로 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줄은 다시 움직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날 아침 나는 알 수 없는 무게를 안고 조금 더 느린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급식소 문이 열리자 사람들은 말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고 괜히 천천히 걷는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표정으로 움직였다. 나는 그날도 식판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내 뒤쪽에 있었다. 손에 든 식판을 두 손으로 받치듯 들고 있었고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는 않았다. 급하지 않은 사람의 걸음이었다. 자리에 앉을 때도 늘 비슷했다. 나는 창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 사람들 시선이 덜 닿는 자리에 앉았다. 노인은 그로부터 두어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였다. 그날 나는 밥을 먹으면서 몇 번이나 그쪽을 힐끗 보았다. 노인은 국을 한 숟가락 뜨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밥을 먹었다. 씹는 속도가 일정했다. 마치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것처럼. 다음 날도 그랬다. 그 다음 날도 나는 그 노인을 계속 보게 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식하게 됐다. 노인은 늘 비슷한 시간에 왔다. 줄에 서는 위치도 거의 같았고 앉는 자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끔 사람이 많아 자리가 바뀌어도 항상 비슷한 구역을 택했다. 그 노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먼저 말을 거는 일도 없었고 누군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도 노인에게 말을 잘 걸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가까워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나는 며칠째 그 노인의 손을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밥을 먹을 때도 식판을 내려놓을 때도 항상 조심스러웠다. 손놀림이 느리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늘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의자 옆에 내려놓았다가 다시 손에 쥐고 또 내려놓았다가 다시 확인하듯 집어들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다. 어느 날은 내가 먼저 식사를 끝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노인이 식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릇을 싸는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다. 천천히 하세요. 내가 무심코 말했다. 말이 나가고 나서야 괜히 했나 싶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잠시 나를 보더니 아주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다. 기운 없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말을 섞었다. 날씨가 춥다는 말, 줄이 길었다는 말, 오늘 국이 조금 짜다는 말.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었다. 이름은 묻지 않았다. 사는 곳도 묻지 않았다. 괜히 묻는 순간 선 하나를 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에서 멈췄다. 며칠이 더 지났다.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됐다. 노인은 늘 가장 늦게 급식소를 나갔다.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간 뒤에도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멍하니 앉아 있지는 않았다.
창밖을 보거나 손에 든 봉지를 만지작거리거나 테이블 위를 천천히 훑어봤다. 마치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어느 날 내가 마지막쯤으로 나가게 됐다. 문 쪽에서 돌아보니 노인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급식소 안은 이미 조용해졌고 봉사자들만 정리를 하고 있었다. 안 가세요? 내가 물었다. 노인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조금 있다가요. 그 말은 이상하게 자연스러웠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굳이 지금 나갈 필요가 없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계속 그 노인을 떠올렸다. 무료급식소에 오지만 이곳에 매달린 사람 같지는 않은 노인.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노인. 하지만 분명했다. 그 노인은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고, 무언가를 재고 있었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다.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나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노인은 이곳에 익숙했지만 이곳에 속한 사람 같지는 않았다. 표현하기가 애매했다. 무료급식소에 오는 게 어색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곳이 전부인 사람도 아니었다. 딱 중간쯤에 서 있는 느낌.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잠시 머물러 있는 느낌에 가까웠다. 노인은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났다. 아침이 너무 이르지도 사람이 너무 몰릴 때도 아닌 시간. 마치 일부러 피해서 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도 노인은 내 뒤쪽에 서 있었다. 줄이 조금 길어지자 앞사람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지도 괜히 눈치를 보지도 않았다. 그게 이상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 자기 존재를 최대한 줄이려 한다. 소리도 줄이고 움직임도 줄이고 시선도 줄인다. 그런데 그 노인은 아무것도 줄이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고 튀지도 않았다. 그냥 그대로였다. 밥을 받을 때도 그랬다. 봉사자가 국을 더 떠주려 하자 노인은 손을 들어 조용히 막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말투가 정중했다. 너무 공손해서 오히려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는 보통 괜찮아요. 됐어요. 그 정도로 끝나기 때문이다. 식판을 들고 이동할 때도 노인은 급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비켜줄 때까지 기다렸고 괜히 몸을 틀어 지나가지 않았다. 마치 자기가 먼저 지나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날 노인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모양을.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들에는 부탁이 없었다. 대신 여유가 있었다. 어느 날은 봉사자가 실수로 반찬을 하나 떨어뜨렸다. 그릇이 바닥에 부딪히며 소리가 꽤 크게 났다. 사람들이 잠깐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그걸 보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다치신 건 아니죠? 봉사자는 잠깐 놀란 표정으로 괜찮다고 답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 계속 남았다. 이곳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은 괜히 눈을 피하거나 모른 척한다. 노인은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유난스럽게 챙기지도 않았다. 딱 필요한 만큼만 반응했다. 어느 날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급식소에 비치된 신문이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신문이었다.
접힌 상태가 깔끔했고 구겨진 흔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무심코 물었다. 신문 보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고 잠시 나를 보더니 조용히 웃었다. 습관입니다. 습관. 그 단어도 이곳과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일이 습관이 아니라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노인이 신문을 덮는 모습을 봤다. 끝까지 읽지 않았다. 딱 중간에서 접었다. 마치 확인할 것만 확인한 사람처럼. 며칠 뒤 노인은 나에게 물었다. 요즘 날씨가 작년보다 좀 변덕스럽지 않나요? 그 질문은 이상하게 구체적이었다. 보통은 춥네요. 날이 풀렸네요. 이 정도에서 끝난다. 작년보다라는 말이 귀에 걸렸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답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죠. 그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다. 자기 생각이 있다는 확신. 하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는 태도. 그날 이후로 나는 노인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 앉아 있는지. 무료급식소는 먹기 위해 오는 곳이다. 대부분은 그렇다. 그런데 노인은 먹는 게 목적 같지 않았다. 밥을 먹는 시간보다 밥을 먹기 전과 후의 시간이 더 길었다. 줄에 서 있는 시간,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 밖을 바라보는 시간. 마치 이 공간 자체를 보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아직 확실한 건 몰랐다. 다만 이 노인은 없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도 여기 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언젠가 여기서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그날이 생각보다 가까울지도 모른다고.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급식소 안이 평소보다 더 고요했다. 사람들 말소리도 적었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덜했다. 마치 모두가 괜히 소리를 낮추고 있는 날 같았다. 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와 있었다. 줄의 앞쪽에 서 있었고 나를 보자 고개를 아주 살짝 끄덕였다. 인사라고 하기엔 짧았지만 모른 척은 아니었다. 그날 노인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지 않았다. 대신 작은 가죽 지갑을 손에 쥐고 있었다. 낡았지만 아무렇게나 쓰인 물건 같지는 않았다.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형태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노인은 자리에 앉자 그 지갑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나는 괜히 그걸 보다가 시선을 거뒀다. 보지 말아야 할 걸 본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식사를 하던 중 노인은 갑자기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식판 옆에 놓인 냅킨으로 입가를 천천히 닦았다. 그 동작이 유난히 정돈돼 있었다. 습관처럼 오래 몸에 밴 움직임처럼. 예전엔 이런 냅킨도 없었죠. 노인이 말했다. 내가 묻지 않았는데 먼저 꺼낸 말이었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답하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없다고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과거형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최근의 불평도 아니었다. 그냥 한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더 말을 잇지 않았다. 마치 여기까지 말하면 충분하다는 듯. 며칠 뒤 노인은 신문 대신 작은 수첩을 꺼냈다. 겉표지는 많이 낡아 있었고 종이 가장자리는 누렇게 변해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펼쳤다가 아무것도 적지 않고 다시 덮었다. 적으세요? 내가 물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보는 겁니다. 그 말이 또 마음에 남았다. 적는 게 아니라 본다는 말. 뭘 보세요? 내 질문에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잊지 않으려고요. 그 말은 더 설명이 필요 없어 보였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어느 날은 봉사자가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오늘은 국이 조금 싱거운데 괜찮으세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싱거운 게 좋을 때도 있죠. 그 말투는 음식을 평가하는 사람의 말투였다. 받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라 그날 노인은 식판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일어났다. 봉사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잘 먹었습니다. 그 말이 이곳에서는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노인의 과거를 조금씩 상상하게 됐다. 직접 들은 이야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말의 선택, 동작의 리듬, 침묵의 길이, 그 모든 게 한 시절을 지나온 사람의 것이었다. 어느 날 급식소 밖에서 잠깐 눈이 마주쳤다. 노인은 길 건너편을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아주 오래 머물러 있었다. 자주 저쪽을 보시네요. 내 말에 노인은 천천히 웃었다. 한때 제가 매일 다니던 길입니다. 그 말은 더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확신했다. 노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굳이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개 과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이다. 나는 아직 그가 누구였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노인은 한때 결정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스스로 내려온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추웠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을 나섰고 길은 평소보다 더 한산했다. 급식소 앞에 도착했을 때도 줄은 짧았다. 이상하게 그게 더 불안했다. 사람이 적으면 눈에 띄는 게 더 많아지니까.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습관처럼 내가 앉던 자리 쪽으로 향했다. 노인이 앉던 자리도 자연스럽게 훑었다. 없었다. 처음엔 그냥 늦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 노인은 가끔 조금 늦게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줄에도 없었다는 거였다. 나는 밥을 받으면서도 계속 문 쪽을 봤다. 누가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하지만 노인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걸렸다. 오늘은 안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나는 식판을 정리하고도 한참을 서 있었다. 괜히 물을 한 컵 더 마셨고 괜히 손을 씻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출입문을 힐끔거렸다. 그때였다. 봉사자 한 명이 나를 보고 말했다. 혹시 그 어르신 찾으세요? 내가 고개를 들자 봉사자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오늘 안 오셨어요. 요 며칠 뭔가 좀 이상했거든요. 뭐가요? 봉사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르신이요, 밥은 드시는데 먹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제는 정말 오래 앉아 계셨어요.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다. 그 노인은 늘 오래 앉아 있긴 했지만 정말 오래라는 말이 어딘가 불길하게 들렸다. 나는 급식소 밖으로 나왔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냥 집으로 갈까 하다가 발이 멈췄다. 괜히
그 노인이 자주 보던 쪽 길 건너편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게 있었다. 급식소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끝 낡은 벤치.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노인이었다. 나는 무슨 생각으로 그쪽으로 걸어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다만 발이 빨라졌고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가까이 가보니 노인은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다. 노인 옆에는 작은 가죽 지갑도 그 비닐봉지도 없었다. 어르신 여기 계셨네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떨렸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다. 추우니까 안에서 기다릴 걸 그랬죠. 왜 안 들어가셨어요? 오늘 밥 안 드신 거예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이 그동안의 침묵과는 달랐다. 오늘은 뭔가를 말하려는 침묵 같았다.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오늘은 안 먹어도 됩니다. 나는 그 말이 이상해서 웃지도 못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노인은 벤치 끝을 한번 두드리며 내게 앉으라는 듯 손짓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노인은 바람을 한번 맞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자네 이름이 뭐죠? 저요? 저는 민재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 씨.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상하게 현실감이 뚜렷해졌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를 그냥으로 불렀는데 이제 갑자기 내가 한 사람으로 불린 느낌이었다. 노인은 잠시 하늘을 봤다가 다시 나를 봤다. 민재 씨는 왜 계속 여기 오는 겁니까?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정답이 너무 쉬운 질문이었다. 먹으려고 오죠. 그거 말고 이유가 있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눈빛이 나를 평가하는 눈빛 같았다. 따뜻한 평가가 아니라 차분한 확인. 그럼 그날 나를 왜 뒤에 세워줬죠? 나는 말이 막혔다. 그 질문은 내가 나에게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그냥 그랬어요. 노인은 조용히 웃었다. 그냥이라고 하기엔 자네 눈이 너무 빠르더군요. 나는 순간 그날이 떠올랐다. 내가 나서기 전에 사람들이 조금씩 옆으로 비켜서던 장면. 노인의 죄송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던 것. 노인은 마치 그걸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사람이 사람을 밀어내는 건 소리가 없어서 더 무섭습니다. 그걸 자네가 먼저 봤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내가 여기 온 건 밥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 가슴을 쿵 치고 들어왔다. 그럼 왜요?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 사이 바람이 또 불었고 내 손끝이 조금 저려왔다. 노인이 말했다. 확인하러 왔습니다. 뭐요? 노인은 내 얼굴을 똑바로 봤다. 이 동네에 아직 사람다운 사람이 남아있는지. 그 말이 너무 뻔한데 이상하게 진짜처럼 들렸다. 입으로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때문이었다. 나는 웃지도 못하고 물었다. 어르신 누구세요? 노인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내 이름은 정우석입니다. 나는 그 이름을 몰랐다. 그래서 더 멍했다. 노인은 이어 말했다. 내가 가진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꽤 많습니다. 그 말이 돌려 말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 마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이었다. 나는 그제야
이상했던 것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말투, 손동작, 신문, 수첩, 그리고 그 부탁이 없는 말들. 노인은 내 표정을 보고 조용히 덧붙였다. 민재 씨가 생각하는 그런 백만장자 비슷한 겁니다. 나는 말이 안 나왔다. 웃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화내야 할지 모르겠는 얼굴이 됐을 거다. 노인은 내가 무너지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며 말했다. 내가 여기 온 건 동정놀이가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고용하는 자리에서 평생 사람을 봤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노인은 내 질문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나서 대답했다. 나는 내가 가진 돈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돈 때문에 내가 사람을 제대로 못 보는 순간도 분명히 있더군요. 그 말은 자기 반성 같으면서 무서운 고백 같았다. 그래서 내가 돈을 숨기고 들어오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기분이 나빠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럴듯해서 더 싫기도 했다. 노인은 내 표정을 보고 낮게 말했다. 기분 나쁠 수 있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 말이 더 이상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자기 논리를 밀어붙이기 마련인데, 노인은 내 감정을 먼저 인정했다. 노인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건 자네였습니다. 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가 도와줬을 때 그건 내가 누군지 몰랐죠.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노인은 마지막 말을 천천히 또렷하게 했다. 민재 씨, 자네는 돈을 보고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움직였어요. 그 말에 갑자기 목이 뜨거워졌다. 이상하게 화가 나야 하는데 가슴이 먼저 저려왔다.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명함이었다. 하지만 흔한 명함이 아니었다. 글씨가 단정했고 재질이 묵직했다. 이건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나는 손을 내밀지 못했다. 그랬더니 노인이 내 무릎 위에 명함을 조용히 올려놨다. 당장 전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강요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 말이 진짜 부자 같은 말이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조종하지 않는 태도. 노인은 마지막으로 급식소 쪽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이제 됐네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내가 묻자 노인은 잠깐 멈춰섰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는 더 있을 이유가 없어서요. 노인은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작아 보이지 않았다. 낡은 코트를 입었는데도 등이 꼿꼿했다. 나는 명함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내 하루는 바뀌기 시작했다. 바로 전화하지는 않았다. 나는 며칠 동안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었다가 다시 꺼냈다가 또 넣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내가 제일 힘들던 밤에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딱 한 번만 생각했다. 내가 이 사람을 믿는 이유는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내 감정을 먼저 인정했기 때문이구나. 나는 전화를 걸었다. 그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누군가를 만나러 갔다. 그건 누군가가 준 기회라기보다 내가 사람을 보고 움직인 대가로 내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첫 번째 증거 같았다. 그날 나는 몰랐다. 그 노인이 이 무료급식소에 온 이유가 배고파서가 아니라는 걸.
그는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왔다. 20년 전 이곳을 처음 세운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사실을